이번에는 영어의 문장구조 형식을 살펴봅니다. 영어의 문장구조는 많은 형식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문장구조를 5가지 형식으로만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형식, 2형식을 제외하고 3형식, 4형식, 5형식을 표적구문, 수여구문, 부여구문으로 이름 지어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표적구문을 살펴볼 텐데요. 표적구문이라는 역할명은 목적어를 표적으로 다루려고 붙인 새 이름입니다. 표적은 목표로 삼은 대상을 가리키는데 3형식의 서의용어, 목적어를 대신합니다. 순서상의 분류인 제3형식 표적구문은 문장 구성을 위한 어휘 나열 형태에서 볼 때 동사 뒤에 하나의 대상만으로도 표현이 완결되는 구조로 이때 쓰이는 동사는 타동사라는 이름을 갖지만 이 이름은 3형식 구조에서만 적용됩니다. 영어의 문장 형식 중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순서로 나열되는 형태는 3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식에 따른 구분에서 모든 구문의 공통 요소는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문법 정의에 따르면 1의 3형식에서 동사 다음에 위치해 오는 어휘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로 표현된 대상은 주어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문 2의 유는 주어가 러브라는 행위를 할 때 행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러브 행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서 목적어라는 문법 용어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문 3, 4, 5, 6도 동사가 직접 다루는 대상이 동사 다음에 위치해 주어진 것으로 보고 3형식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이 구문들에서도 동사 이하 어구는 주어가 하는 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에 맞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따라서 목적어라는 용어는 해당 행위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므로 다른 용어가 필요해집니다. 이제 심층적인 구문 분석의 틀에서 하나의 형식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1과 2 표현을 보면 구문 형태에서는 차이가 없고 동사의 대상들만이 다릅니다. 그런데 표현 3의 경우는 1과 2 구문의 동사 포기부의 직접 대상이었던 것들이 하나는 간접 대상으로 또 하나는 직접 대상으로 나란히 나열된 형태 변화를 보이며 이른바 4형식 문형을 이루어 수여 구문으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들의 격 차원에서 보면 예문 3은 1과 2의 결합일 수 있을까요? 예문 1과 2의 대상들은 유와 유여신으로 주어의 동작 포기부를 당하는 피동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3의 유는 주어의 동작에 의해 유여신을 혜택으로 받게 되는 수여 구문이므로 예문 1에서의 유와 예문 3에서의 유는 각각 서로 다른 격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속부에 쓰인 두 대상의 격이 예문 1과 3에 서로 다른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문 1과 3의 어휘 나열에서 보면 똑같은 대상 유가 동사에 이어진 형태인데도 추가된 대상 유여신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직접 대상인 유가 격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라면 예문 1과 3에서의 대상 유는 처음부터 다른 격으로 존재했던 것인지를 의문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2의 표현도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의 문형으로서 어떤 보충 구문 없이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완결 표현입니다. 문법서는 이와 같은 구문 구조를 3형식으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문 1과 2를 보면 형태상 같은 구조의 표현인데도 1은 2형식, 2는 3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문을 서로 다른 문형으로 구분 지우는 변별 사항은 이렇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는 희가 학자일 수 있지만 예문 2는 희가 인형일 수 없다고 보고 서로를 다른 형식이라고 분류합니다. 예문 1과 2 모두 문형 구조상으로는 동사 make 다음 자리에 쓰인 두 대상이 만들어서 되어질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물들은 4형식 수여구문과 5형식 부여구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러한 표적물이 나타나는 통사적 위치는 동사 다음 자리가 아니라 심층에서 발생하는 수동화에 대한 구체화 어구가 나열되는 부가부의 위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현상을 3형식 구문과 4형식 수여 구문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을 삼형식 구조로 보는 분석에 따르면 이 표현에서의 어달은 메이드라는 동작을 당했을 피동체이지만 메이드 동작으로 만들어진 표적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문 1과 2는 메이드와 어달 사이에 미가 있고 없고 뿐이지만 그 차이는 뚜렷합니다. 예문 1에서의 동작은 하나의 행위만을 느낄 수 있는 만듦 동작이지만 예문 2에서의 동작은 두 번의 행위를 느끼게 하는 만들어줌 동작으로 수요 구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문 1에서의 동작은 이어지는 어휘, 어달에게 미치지만 예문 2에서는 동사 다음에 어휘가 미일지라도 메이드 동작의 표적은 어달입니다. 달리 말해서 미가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지만 메이드 행위 자체는 바로 뒤에 어휘인 미를 향한 직접 동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사형식 수요 구문으로의 분석에서는 미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어달을 직접 목적어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문 2의 수요 구문에서 보듯이 동사 메이드 뒤에 간접 대상이 끼어들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문 1에서도 메이드와 어달 사이에 형태적으로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하게 해줍니다. 그 공백 위치의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를 복원해보면 예문 2에서와 같은 두 번의 행위를 하는 수요 구문 형태로 동일시할 수 있게 됩니다. make의 심층적 작용 개념인 이루어져 있게 하다를 적용해보면 두 구문에서 간접 대상인 herself와 me에게 직접 대상인 어달이 이루어져 있게 되는 생성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은 심층적 구문 분석의 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6에서 간접 목적어로 표층화된 herself와 예문 5처럼 생략된 것으로 보는 심층화된 herself가 각각 메이드의 대상으로 나타난 구문 형태의 비교입니다. 예문 6의 구조처럼 herself가 표층화되어서 발화되었다면 사형식의 구문 형태로 쓰였으므로 주어 자신을 수동자로 다루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문 5의 구조처럼 herself가 심층 형태로 발화되었으면 삼형식의 구문 형태로 쓰였으므로 주어 자신을 피역자로 다루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생략된 제기대명사는 자기 사역화가 암시된 것이고 표층적으로 드러난 제기대명사는 자기 대상화를 노출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동사 뒤의 대상들은 수동화 아니면 피동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층적으로 미가 메이드의 대상으로 주어진 7과 8 두 구문은 메이드의 심층적 작용 개념인 이루어져 있게 하다를 적용해보면 메이드의 개념인 있게 하다로부터 있게 되다라는 수동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7의 구조는 인형이 주어져 수여되는 표현으로 8의 구조는 군인 자격이 부여되는 표현으로 문법 기능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직접 대상 어달, 소울저 어휘 앞에 간접 대상이 끼어들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와 같은 표현에 make에 대한 사전상의 우리말 대표 해석어 만들다라는 의미를 적용해보면 누구를 a good wife로 만들었을까 라는 반문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a good wife는 창조 대상이 아니라 변형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문 1의 문장 형식은 주어가 made 동작을 하면 염두에 둔 대상 me에게 a good wife라는 결과물이 주어지는 수요 구문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예문 2의 구문 구조는 예문 1의 수요라는 표현 의도 그대로가 단지 어휘나열 형태만 바뀌어 표현된 것일까요? 형태의 변화는 의미 차이를 낸다는 문법학자들의 이론대로라면 두 구문은 결코 같은 의미로 발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문 3과 4 같은 심층 구조에서 보더라도 서로는 다른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집니다. 펼쳐본 4 구조에서의 제기대명사 복원은 심층적 자기 사역을 위해
주어 자신을 불임의 대상으로 선택한다고 보기 때문인데, 주어는 그 자신 스스로를 변형의 재료가 되도록 자기 사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에서는 같은 위치의 미가 변형 재료가 되는 사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주어의 메이드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피동자로 선택된 대상이 아니라 동작 결과를 받는 수혜자로 대상화되었기 때문에 수여 구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3과 4 구문에 이루어져 있게 하다라는 메이드 동사의 심층적 작용 개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4의 표현에서는 주어 자신의 되어진 상태가 심층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3의 표현에서는 대상자의 되어진 상태가 심층적으로 전제된 셈입니다. 예문 5의 3형식 구문에서도 대상의 사역되어진 상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형식 구문의 대표 구문과도 같은 5의 구문에서도 주어 I의 러브 동작에 대해서 유가 어떤 반응을 했다는 부가 서술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동사의 동작에 대해 반드시 그 대상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해서 분석하는 것에 따르면 예문 5의 러브라는 동작은 주어 I의 일방적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어떤 반응을 했다는 정보 없이 완전한 구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역화한 타동사 러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서 펼침 6과 같은 구문 분석에서 볼 때 유는 상황 부가부의 요소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본문사의 변형 관계로 분석해본 1과 2 두 구문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의미 표현이라는 근거이자 문형 변별의 기준이 되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사로 보아야 적절할 것 같은 타동사의 경우입니다. 본문 5의 동사 스엠은 해석에 따르면 타동사이고 또 그렇게 사용되는데 수영 행위의 목적은 건너는 데 있을 뿐 더 리버 자체가 수영의 목적 대상은 아닙니다. 스엠의 동작 그 자체는 대상으로 선택한 더 리버 때문에 하는 동작이 아니라서 대상인 목적어 더 리버 없이도 의미가 전해지는 자기 동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스임 동작은 움직여가는 동작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동태가 건너가는 이라는 의미여까지 담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넜다라는 의미를 드러낸 어휘가 아니며 스임 동사의 의미가 수영에 건너간다라고 하는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더 리버는 건너는 동작의 목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건너야 하는 위치적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1과 같은 스임 동사 구문은 수영하다로 충분한 자동사 구문이라서 건너가는 동작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사 스임이 주어 자신의 동작을 말하는 자동사로 분류되는 것인데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문 5에서와 예문 1에서의 스임은 같은 어휘이므로 같은 동작이라야 합니다. 또 본문 4의 6 구문 분석처럼 심층적 수동화에서도 더 리버는 주어의 동작 스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정보가 없습니다. 주어의 동작 스임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더 리버가 반응할 필요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더 리버는 하나의 처소로 부가되었을 뿐입니다. 처소로의 더 리버가 상황 부가부의 유소임을 수용하면 다음 2와 3의 분석에서 두 가지 경우의 종속부에 대한 이해를 이론화하게 해줍니다. 예문 2와 3을 각각 타동사 구문과 자동사 구문으로 구분지어야 하지만 종속부를 상황 부가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변별할 수 있습니다. 2의 종속부는 헤엄쳐 건넌 가로놓임의 장소를 상황으로 부가한 것이고 3의 종속부는 헤엄쳐 건넌 가로지름의 상태를 상황으로 부가한 것입니다. 예문 1과 2 표현에는 각각 동명사와 투부정사라는 문법적 기능어들이 목적어 위치에 있고 각각의 기능어들은 like 동작의 목적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3형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like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문 1에서는 ing의 과거 지향적 확정성으로 역할 기능을 하고 있고 예문 2에서는 to의 미래 지향적 시도성으로 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문 1에서는 이미 착수된 수영 동작이 표현되어 수영하고 있기라는 의미가 적용되었고 예문 2의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수영 동작 형태가 표현되어 수영하기 원함이라는 의미가 적용됩니다. 이 요소들도 하나의 심층적 구문 구조에서 보면 주어의 동작을 당하는 대상, 즉 목적어들이 아니라 주어 자신이 like 당한 수동 상태의 구체화 서술일 뿐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상황 부가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어에 의해서 라이크 당하는 목적어가 아니라 is liked 된, 즉 주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화 내용입니다. 예문 1과 2 두 구문 형태는 삼형식일 수 있을까요? 두 표현 모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라고 분석하며 삼형식으로 분류하지만 예문 2의 경우는 보문소인 that가 있어서 5형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3형식으로 보는 경우는 that와 제인 should be honest를 동일시 해주기 때문이고 5형식으로는 that를 목적어, 제인 should be honest를 목적보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문 1을 3형식으로 보는 경우는 예문 2의 that 기능에 해당하는 보문소를 무시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문 3에서 that가 있는 위치에 상황 단정을 선언하는 that의 역할이 있듯이 예문 1의 그 자리에는 상황 설정을 선언하는 무형의 보문소가 있음을 받아들여보면 이 구문 역시 5형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에 해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의 심층적 구문 구조에서 작용합니다. 본문 8과 같은 표현에서의 동사 died는 우리 해석어대로라면 자동사로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구문 형태를 목적어가 있는 3형식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즉, 주어의 동작이 대상어에 동작을 끼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died 동사는 목적어인 that와 결국 같은 것을 이미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작 대상을 문법서들은 동족 목적어라고 변별해두고 있지만 목적어를 두고 나누는 형식에 의한 분류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구문들일수록 심층적 구문 구조에 대입해보면 본문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본문 9 같은 어휘 나열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help 뒤에는 도와줄 대상이 있어야만 그 동작이 완성되는 3형식 표현이 되는데 본문 9는 목적어 대신 to get it done을 목적어인양 3형식화 하려 듭니다. 만약 help의 목적어가 될 도와줄 대상을 표층에 삽입하면 5형식 구문이자 이른바 사역 구문이 됩니다. 예문 1의 me를 to get it done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다루는 문법서에 따르면 본문인 이도 의미상의 주어를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 herself로 복원할 수 있는데 두 예문 모두에서 me나 herself는 help 동사의 대상일 뿐이고 to get it done은 앞에서의 심층적 수동어를 구체화하는 상황부가부 요소입니다. 3형식으로 분석해본 구문들에서의 현상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3형식의 목적어는 주어 동작의 목적물이 아니라 동작의 표적입니다. 둘째, 3형식의 표적 대상은 주어의 행위를 유발시킨 것들입니다. 셋째, 3형식으로의 표현 선택은 대상이 표적화됨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3형식 구조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표적 구문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